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이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 오케이. 느낌 오죠? 뭐야, 이거. 왜 이래. 미안해요. 오케이. 개그 쳤네, 갑자기. 자, 이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을 했으니까 이주기 쭉 적어봅시다. 뭐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은 적을 필요 있나요? 없죠. 수소화합물이라 했으니까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네온 비활성 기체는 뻑 빼고 적어줍시다. 자, 우리가 이 중에 우리한테 익숙한 수소화합물 뭐야? 탄소랑 수소, 그러니까 메세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화수소, 그러니까 HF. 뭐 좀 더 영역을 넓히자면 BH3, BeH2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뭐 거의 대부분이 하네. 전자쌍이 수를 나타낸 거래요. 이 까만색 막대기와 하얀색 막대기는 각각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중 하나이다. 이 까만색 막대기가 공유전자쌍이라 한 게 아니야. 이 둘은 요거나 요거다. 뭐가 뭔지 모른다. 그 얘기죠. 자, 일단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했으니까 가부터 라를 특정해야겠네. 자, 전자쌍의 수 4개. 4개는 이주기 원소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전자쌍의 수다. 그지? 비공유든 공유든 그렇죠.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4개를 가지지. 오케이. 하지만 뭐 네온은 뭐 우리가 논외니까. 그런데 하얀색 가를 봅시다 한번. 하얀색 막대기는 없어. 빵이란 소리죠. 까만색 막대기가 쭉 있어가지고 전자쌍이 4개래.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공유 전자쌍이 4개라는 걸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수소 화합물을 형성할 수 없겠지. 그죠? 공유 전자쌍이 없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까만색 반은 공유 전자쌍임을 알 수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4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가는 공유 전자쌍이 4쌍, 비공유 전자쌍이 빵 한 개도 없대. 그거는 CH4를 의미하죠. 그죠?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요 딱으로 그려지잖아. 그죠?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4쌍.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도 없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가에서 일단 가는 CH4임을 알 수 있고 가에서 이 까만색 막대기가 공유 전자쌍임을 알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얀색 막대기는 적을까? 까만색 막대기가 공유 전자쌍이다. 하얀색 막대기는 비공유 전자쌍이겠네. 자, 그러면 나부터는 쉽죠. 나는 공유 전자쌍이 지금 3쌍, 03, 비공이 1쌍이지. 비공이 1쌍이네. 이거는 뭐야? 암모니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딴 식으로 생겨먹은 암모니아. 비공유 전자쌍 하나, 공유 전자쌍 3쌍. 자, 자동적으로 다는 물이 되겠죠. H2O. 그 다음에 라는 뭐가 되겠어요? HF가 되겠지. 오케이. HF는 요딴 식으로 생겨먹었죠. 비공유 3쌍의 공유 1쌍이 되겠지. 비공유 3쌍의 공유 1쌍. 봅시다. 자, 다 특정했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작은 것은 가이다. 가 뭔가요? CH4죠. 오케이. CH4는 지금 저기 대칭이지, 완벽한 대칭이지, 정삼면체 모양의 완벽한 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만은 이쪽이네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만은 완벽하게 대칭을 띠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는 빵이다. 그래서 무극성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작겠지. 그리고 암모니아 쌍극자 모멘트 있죠. 물도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HF는 완전히 심하게 있지. 오케이. 라의 분자 모양 삼각 불행이다. 라 뭔가요? HF인데? HF는 그냥 선형이야. 이원자 분자잖아. 그지? 이원자 분자는 뭐 모양이 생길 게 있어요? 그냥 쭉 한 라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HF 이렇게. 오케이. 삼각 불행이 아니라 선형이다.
디귿. 결합각은 나가 다보다 크다. 나 뭔가요? 나 NH3 그 다음에 다 H2O. 나는 요딴 식으로 생겨 먹었죠. 비공유전자쌍 한 쌍. 이렇게.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물은 요딴 식으로 생겨 먹었죠. 비공유전자쌍 두 쌍에 HH. 오케이.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암모니아의 결합각은 107도, 107.8도인데 일단 107도로 합시다. 물은 104.5도. 일단 107도가 더 큰 거는 맞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것도 좋아요. 문제 빨리빨리 풀고 어차피 수능은 저기 시간 싸움이니까. 하지만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우리가 디귿은 과연 너네가 vs EPR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전자쌍 반발을 알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전자쌍 반발이란 비공유 반발이 비공유 공유 반발보다 크고 이 비공유 공유 반발은 공유 전자쌍 반발보다 크다. 요 컨셉을 알고 있냐 그 얘기예요. 오케이. 비공유와 공유 반발, 비공유와 공유 반발, 비공유와 공유 반발밖에 없는 암모니아가 비공유 반발이 있는 이 큰 반발이 있는 물보다 당연히 이 NH 결합이 더 작게 되겠죠. 더 크게 되겠죠. 맞지? 여기는 비공유끼리 반발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 범위가 넓다고. 반발이 크니까. 하지만 공유 반발밖에 없는 암모니아는 이 공유 결합 사이의 거리가 좀 더 널찍하겠죠. 덜 밀어내니까. 이 컨셉을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9월 모평 문제가 꽤 많이 나오네. 표는 화합물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는 이주기 원소이며 화합물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베릴륨 붕소 같은 애들은 아니겠지. 봅시다. 분자식은 X2, F2. 나는 Y2, H2. 뭐 2인 건 똑같네. 그런데 공유전자상수가 얘는 4개, 얘는 5개죠. 느낌이 딱 오나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 가를 먼저 볼까? X2, F2래요. 일단 F라는 놈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지. F가 가질 수 있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배위결합을 제외한다면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유결합은 이게 한 군데다 그지? 홀전자가 있는 곳. 그죠? 그렇다면 F2라는 거는 F에 의한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F에 의해서 생기는 공유전자쌍 수가 총 2개라는 거잖아. F가 2개니까 여기에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2개래. 그럼 총 2개지. 맞죠? 그러면 X가 지금 2개니까 X끼리 가져야 되는 공유 전자쌍 수가 총 4개에서 2개를 뺀 2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가 분자는. 그지? 그리고 이 X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의 결합을 가지면서 옥텟 규칙까지 만족을 해야 되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겠네. 그러면 맞나요? 여기에 결합에는 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맞죠? 전자 2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죠? 자, 그러면 2주기 원소를 했지. 2주기 원소 중에 요딴 식으로 생겨먹은 분자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X가 뭐가 돼야 될까? 오케이. 질소면 가능하겠죠. 질소 봐봐.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옆에 있는 질소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옆에 오는 F
여기 옆에 오는 F. 요렇게 둘이 공유결합하고 요렇게 둘이 공유결합하면 이런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그리고 요렇게 둘이 공유결합하고 요렇게 둘이 공유결합하면 이 단일결합이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위에 남은 전자쌍은 비공유로 냅두면 되겠고. 그죠? 깔끔하게 다시 그려봅시다. 그릴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x는 질소다. 알아냈네요. 나는 봅시다. Y2H2. 여기도 마찬가지야. H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생겼어. 홀 전자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H에 의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H에 의한 공유 전자쌍 수. H가 두 개 있으니까 H가 여기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은 두 개가 있어야겠지. 마찬가지야. 공유 전자쌍 수가 5개니까 총 Y끼리 가져야 되는 공유 전자쌍 수는 5 빼기 2인 3개가 되겠죠. 그럼 삼중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겠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주기 원소인 Y는 뭐가 있을까요? 탄소가 되겠지. 그걸 어떻게 바로 생각을 해내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바로 생각 못하겠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이주기 원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은 빼고, 왜냐? 화합물을 형성했으니까 네온은 빼고, 다 해봐. 다 해보세요. 탄소도 해보고, 질소도 해보고, 산소도 해보고, 플루오린도 해보세요. 오케이. 해보면서 이걸 찾아내면 되겠지. 이 두 개의 공유결합, 이 두 개의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이 결합을 만들어내고, 요렇게 공유결합, 요렇게 공유결합, 요렇게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이 삼중결합을 만들어내면 되겠네.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탄소다. 찾아냈네요. 봅시다. X는 질소이다. 정답.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분자인가요? 오케이, 맞아요. 나는 요놈이지. 이 나는 요놈이야. 그래서 쌍극적 모멘트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맞나요? 4, 3.5, 3, 2.5니까. 그지? 쌍극적 모멘트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똑같잖아. 그지? 완전히 대칭 모양이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완전 대칭이죠. 그래서 이 쌍극적 모멘트는 크기는 완전히 같고 방향만 완전 반대인 180도로.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는 빵이 되겠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 맞네요. 디귿.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크다. 나는 지금 180도잖아. 그지? 180도야. 180도. 180도야. 하지만 가를 보세요. 가. 지금 여기 n과 n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치 가는 분자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있고 F 이런 모양으로. 그지? 그래서 결합각이 180도보다는 아니죠. 작죠. 이렇게 결합각이 180도보다는 작다. 땡.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응? 맞네. 이게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딱 선생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크지. 여기가 작으니까, 그죠? 이 반대로 재면 안 되지. 그죠? 이 안에 결합각을 재야죠. 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각. 오케이. 그래서 이 결합은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180이 더 크다 말을 지금 거꾸로 해석을 했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아니 이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문을 해보고 싶어. H2O 할 때 결합각을 할 때 요렇게 재지.
안쪽에 작은 걸 대지 이렇게 재진 않잖아. 그죠? 맞죠? 오케이. 안쪽에 작은 결합각을 이렇게 재야지. 뭐지? 거꾸로 이렇게 왜 재? 안쪽을 재야지. 맞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간단하게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조금 얘기할 게 많아요. 일단 이 문제는 2017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예요. 일단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했고 일단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실레인 SiH4를 실레인이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 포스핀 PH3를 포스핀이라 불러. Si는 여러분 3주기 원소죠. P도 3주기 원소예요. 그 바로 위에 같은 족에 있는 2주기, 얘는 탄소죠. 얘는 질소야. 그지?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적었냐면 우리 족은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잖아. 그지?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이 화학적 성질이란 거는 결국 결합을 의미하거든. 어떤 결합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과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그게 화학적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H4 이것처럼 Si도 C랑 같은 족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 얘기고, 아모니아처럼 땡땡 포스핀도 마찬가지로 P도 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비슷하게 생겼다. 요걸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문제 푸는 데는 뭐 필요가 없긴 하지만. 여튼 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포스핀이 실레인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지금 순서를 반대로 해놨죠. 이거는 나중에 적어놨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포스핀이 실레인보다 큰 값을 갖는 거 항상 주의해요. 선생님도 이런 많은 실수를 아까 전에도 봤지만은 하는데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자, 비공유 전자쌍의 수, SI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있나요? 없죠. 비공유 전자쌍 빵이지. SI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려지지. 맞죠? 원자과 전자 4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같잖아. 탄소도 이렇게 그려지듯이 SI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H가 지금 4방향으로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비공유 전자쌍 없어. 하지만 포스핀은 있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잖아. 그래서 포스핀이 한 쌍, 실레인이 빵쌍. 빵쌍 말이 좀 이상하네. 빵쌍.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포스핀이 실레인보다 크다. 맞아요.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 실레인은 109.5도를 이루겠지. 그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빵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 4쌍이니까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SI가 중간에 H가 정사면체 모양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쌍극적 모멘트가 빵일 거예요. 하지만 포스핀은 봐봐. P랑 H랑 다른 원소죠. 그죠? 다른 원소야. 그렇다면 이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말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요, 선생님. 책을 보니까 H의 전기음성도도 2.1, E의 전기음성도도 2.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뒤에 값, 뒤에 값을 또 고려해줘야지. 그죠? 과연 전기음성도가 2.1 딱 끝일까요? 아니에요.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셋째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 반올림한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반올림한 값이에요. 반올림한 값. 그래서 2.1, 2.1을 하지만 뒤에 어떤 값이 올지 몰라. 그래서 이거는 극이래. 핵이 다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기 위해서는 등핵 이원자 분자여야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해야 무극성인 거야.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극성인 거지. 그죠? 오케이. 마치 NH3와 같이 NH3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있고 얘가 극성 공유결합. 각각이 저기 쌍극적 모멘트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얘도 극성 분자인 것처럼 얘도 극성 공유결합으로 다 연결돼 있고 각각의 쌍극적 모멘트가 완벽하게 정사면체가 아니라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기
쌍극적 모멘트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는 포스핀의 경우가 0보다 크고 실레인의 경우는 딱 0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더 큰 값이지 포스핀이. 결합각을 봅시다. 실레인 같은 경우는 순서를 그대로 적어야지. 포스핀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와 비슷하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고 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으니까 약 107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실레인 같은 경우는 딱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109.5도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겠네요. 기억, 니은. 답은 여튼 3번이야. 자,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이 감히 뭐 선생님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셨겠지만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의문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일단 니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니은. 우리가 전기음성도를 배우잖아, 그죠? 영어 원문으로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전공 서적 같은 거를 탐독하다 보면 전기음성도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옛날 거야. 옛날 거. 폴링 아저씨께서 F에 전기음성도를 4.0으로 기준을 놓고 쭉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 2.1, 뭐 탄소 같은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건데 사실 저기 구글에다가 전기음성도 검색해 보세요. H의 전기음성도는 정확하게 2.20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F의 전기음성도는 4가 아니라 3.9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이렇냐? 왜 우리 책에서 배운 거랑 다르냐? 폴링 아저씨가 계산했을 때 F를 4.0으로 기준 놓고 다른 원소들을 상대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 그죠? 하지만 우리 화학이란 과목은 화학이란 저기 학문은 뭔가 딱 정석, 무언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저기 간단하고 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우리 전자껍질도 생각해 봅시다. 보어 아저씨가 핵을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오비탈이란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보어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을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 뭐 옥텟 규칙도 설명할 수 있고, 뭐 H2O, 분자 구조도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것도 전자껍질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더 다른 예시들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비탈이라는 이론이 지금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폴링 아저씨가 4.0을 기준으로 놓고 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 이렇게 그 기준 놓고 다른 것들을 계산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H, 그러니까 수소의 전기음성도를 2.20으로 기준 놓고 정하는 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방법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인의 전기음성도는 2.19가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것이 2.1이고 전기음성도가 얘도 2.1이고 이렇게 뭐 둘이 같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그 최신이라 합시다. 최신 정보를 보면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결합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결합각은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을 해봤었나요? 암모니아와 포스핀의 구조는 같아. 삼각뿔형이죠, 이렇게. 결합각은 누가 더 클까? 이런 생각 해봤나요? 이 둘 중에서. 결합각. 암모니아의 결합각은 107.8도야. 오케이. 포스핀의 결합각은 과연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오케이. 포스핀의 결합각은 이것보다 더 커요. 왜 크냐? 자, NH의 결합 길이.
그 pH 결합 길이를 따져봅시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 검색을 좀 해볼게요. NH의 결합 길이, 암모니아 결합 길이라고 치면 나올까요? 암모니아 결합 길이. 암모니아 결합 길이는 0.1014 나노미터가 돼요. NH 결합 길이가 0.1014 나노미터인 거야. 그 다음에 포스핀 결합 길이를 쳐봅시다.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바로 안 나오네. 영어로 쳐야 될까? 포스핀.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포스핀. 되게 오래 걸리네. 지금 빨리 안 나오는데 여튼 말로 설명을 할게요. 아, 나왔다. 자, 포스핀의 결합 길이는 0.142 나노미터 정도 돼요. 자, 왜 결합 길이가 더 길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N 같은 경우보다 P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지? 아톰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H 핵 그리고 P 핵 간의 거리는 H 핵, N 핵 간의 거리보다 당연히 길 거야, 그지? 그래서 결합을 이루는 저 공유 전자쌍들이 더 넓은 범위에 분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사이, 그러니까 이 결합 전자쌍을 이루는 전자들이 더 넓은, 더 긴 영역에 분포를 하게 되니까 전자 밀도가 조금 NH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반발이 같은 결합 전자쌍 반발이지만 이 친구가 NH 사이의 결합의 반발이 더 pH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합의 반발이 pH가 NH보다 더 작으니까 얘는 결합각이 93.5도 정도 돼요. 그래서 결국 포스핀의 결합각은 NH3의 결합각보다 작아요. 여기 반발이 적다니까? 그렇다면 더 잘 오므릴 수 있다는 거지. 이 비공유가 공유를 반발시키는 힘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알 수가 있을까 싶어요. 암모니아 결합각이 107도인 걸 설령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실레인의 결합각 109.5랑 2.5밖에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아. 그지? 사실 107도가 아니라 107.8이야. 그럼 거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고 포스핀은 포스핀이고 포스핀이 암모니아보다 결합각이 클 수도 있잖아. 근데 109.5도와 107.8도 언저리의 어떤 값을 비교하라? 그거는 약간 다분한 낚시성.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푼 친구들이 많을까 싶은 문제였어요. 여튼 이런 주저리 했는데 일단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는 했죠?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9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네. 전자쌍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을 비교하기 위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이다. 전자쌍 반발 이론을 그냥 그대로 문제에 갖다 박아버렸네. 가설 자료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 전체 과정은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그냥 한 말이에요. 뭐 여기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기역에 따라 다르다. 뭐 그렇대요. 분자가 가부터 다는
CNO 수성화물 중 하나이다. CNO 수성화물의 결합각은 제발 친구들아 이제 외우자. 알겠죠? 전자쌍의 수는 각각 4이다. 뭐 다 똑같네. 결합각 가는 104.5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물이 떠오르죠? 107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암모니아가 떠오르죠? 109.5도 하면 CH4가 떠오르지. 자, 외웁시다. 알겠죠? 외워야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 한 3, 4개만 풀어보면 뻔질나게 이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외울 수밖에 없겠지. 외워줘. 그냥 숙제하는 식으로 문제만 풀지 않는다면 외워져요. 자동으로. 109.5도 107도 104.5도 그죠? 점점 갈수록 작아지는 거 보이지? 왜? 비공유 전자쌍이 개수가 늘어나니까 비공유 반발이 크다니까 비공유 공유보다 또 공유 공유보다 비비 반발 비공 그 다음에 공공 반발력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의 핵심 개념이지. 이 그림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은 다음과 같이 같음으로 가설은 옳다. 비공유 어쩌고저쩌고 비공유 공유 공유 공유. 자, 그렇다면 기억은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지금 가설을 옳다 했으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비공유 공유보다 크고 이것이 또 공유 사이보다 크다.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말, 전자쌍의 종류가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인지 공유 전자쌍인지 기억은 맞는 선지네요. 가의 분자 모양은 삼각뿔형이다. 가 뭔가요? 가 104.5도 H2O지. H2O는 삼각뿔형이 아니라 구분형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 구분형. 땡.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비공유 전자쌍의 수 나는 NH3 한 쌍이죠. 다는 CH4 빵쌍이죠. 없어요. 빵이야. 디귿은 맞는 선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너무 길었죠? 다음 문제풀이로 돌아올게요. 안녕.